왼쪽에는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입고 있는 복장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명성황후 민씨라고 되어 있는 코레아의 여왕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복장을 자세히 따져보면 약간 다르죠. 그러나 그 비슷한 점도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됩니다. 특히 옷 소매를 보면은 그 형태가 조금 이제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제가 비슷하다고 하는 거는 옷이 이제 넓은 것을 이제 의미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소매 이제 깃이 좀 넓게 보이잖아요. 다른 쪽에 이제 따져보면은 그 형태는 뭐 약간 다르죠. 치마 쪽을 보면은 여기 이제 이중 치마를 입고 있으나 이스팔러 버드 비숍이 입고 있는 거는 하나의 이제 치마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양도 다르죠. 비숍이 입고 있는 이 옷은 이제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아래쪽에 보면 만주 드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장이 만주 옷이라고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어디 여행 갔다고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죠. 지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지도를 보면은 현재 양자강을 그려놓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 남경 쪽을 여행했는데 그분이 입고 있는 것은 만주 드레스, 만주 옷을 입고 있다. 그렇게 아래쪽에 적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만주 옷을 이분은 어디에서 입었을까요? 이분이 양자강 쪽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리 이제 보편적으로 코리아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여행을 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그분이 남긴 지도라고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일본 쪽으로 출발해 가지고 뭐 한국 쪽으로 들어오고 뭐 산동 쪽으로도 이동하고 북경 쪽에 이동하고 여기 위쪽에 보면은 현재 우리가 이제 만주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여행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주 옷을 입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의 옷을 입고 그 양자강 쪽으로 이동했을까요? 안 그러면 양자강 자체가 거기가 만주였기 때문에 거기서 만주 옷을 입었을까요? 여기 보면 라우동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게 료동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지도도 보니까 요동의 위치가 이동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명나라 시대 때 삼제도에는 이제 무비지의 내용을 보면은 요동의 위치가 여기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었죠. 근데 현재 요동이 이쪽에 이제 표시된 것으로 나오네요. 자, 고대 요동은 이 북경 쪽에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하고 또 이 요동이 또 현재 여기 요동이라 적혀있는 이쪽 부분은 이렇게 이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동이 두 번이나 이렇게 이동되네요. 그럼 비숍이 이 만주에서 옷을 입고 양자강 쪽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안 그러면 양자강은 그쪽이 만주였기 때문에 그 복장을 입었을까요? 그럼 뭐 사진 찍은 사람은 알겠죠. 자, 비숍이 한 게 이제 색깔을 이제 다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색자 이름은 양지강 계곡과 근어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쓰촨성과 소모 영토의 만자 지역을 중심으로 한중 여행 기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양자강 계곡 너머라고 했습니다. 이 원래 이제 제목은 그러면 양자강 계곡 너머 거기가 이제 쓰촨성이 있는 데네요. 쓰촨성이라고 제가 이제 검색을 해놨는데요.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촨성은 중화인민공화국 서부 내륙 지방에 있는 성이다. 사천이라는 이름으로 민강, 금사강, 타강, 가른강 등 4개의 하천을 흘러 붙인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스촨성이라고 이제 들어왔는데요. 지도를 이렇게 축소를 해보면 중국 대륙 서쪽이 여기가 이제 스촨성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여기에 여행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고, 그리고 양자강 이쪽 부분에도 이제 여행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만주가 아니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분이 입고 있는 드레스를 보면 만주식 드레스를 입고 있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소문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소문은 어딜까요? 영토의 만자, 이게 만자가 이게 만주인 것 같습니다.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 여행 기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책자의 내용을 위쪽을 한번 복사해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이제 복사해 가지고 구글 번역기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청두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나중에 청두를 지날 때 우리 외국인들이 더 가난한 거리 중 한 곳에 들어갔을 때 이런 내용이 나오고, 나는 청두에 북경과 거의 또는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예, 청두라는 지역하고 이제 북경 지역을 비교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BC 3세기경에 지어진 성벽은 후계자는 훌륭하게 수리된 고귀한 성벽은 둘레가 약 14마리고 밑면폭이 66피트이고 상단이 40피트, 높이가 35피트다.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토광사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이 청두가 어디일까요? 청두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 청두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청두, 이거 청주 아닙니까, 이게? 아무리 그래 보이는데. 청두시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제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앞자리만 스촨성 옆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청주시를 이제 검색을 해놨는데요. 이 청주시를 검색하면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충청북도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충청북도청이라고 이제 소개해주고, 이 청주가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제 충청북도에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청두라고 되는 게 이게 청주시가 아닌가요? 충청도.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충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충청도라는 얘기 아닌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버드 비숍이 여기 이제 청두시라는 이쪽 부분에 이제 현재 여행을 해가지고 이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한번 내용을 한번 복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양지강 계곡 너머라고 하니까, 다음 페이지의 내용을 보니까 마르코 폴로가 묘사한 대리석 기둥으로 화려하게 칠해진 지붕이 있는 0.5마일 길이의 거대한 돌다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는데, 이거 마르코 폴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제 중국 전주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 전주와 중국 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주와 중국 전주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국 고대사의 연재에 앞서 짬짬이 재밌는 자료 2탄을 소개한다. 이런 사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후백 개인들의 예상 이동 경로로 되어 있고, 중국 광서 장족 자치구에 유명한 여행지인 계림이라는 곳이 있고, 그 계림이 시에는 전주현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중국 전주는 현 사람들이 풍습이 한국과 많이 비슷하고 중국 전주라는 이름을 처음 쓴 것은 서기 939년 무렵인데 이런 한국에서 처음 전주라는 이름을 쓴 것보다 180년 후이고 전주가 후백제의 수도였다가 망먹어서 3년이 지난 뒤라 합니다. 아마도 후백제 유민들 일부가 이동하여 중국의 그 땅에 한국에서처럼 전주라는 이름을 붙이고 산 것 같아. 이 지도로 이미지 보면은 후백제 즉 백제가 멸망해가 한반도에서 이 대만을 거쳐가지고 홍콩을 거쳐가 마카오를 지나가지고 현재 광시 장족이 사는 자치구에 여기 전주라는 이름을 지었을 거라고 이 블로그는 설명을 합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백제가 멸망하면 백제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데가 가까운 그 섬 쪽이 아닌가요? 백제가 위치해 있는 이 주변하고 가까운 섬이 현재 보시는 것 같이 제주도나 일본 쪽으로 도망가는 게 더 쉽겠죠. 안 그러면 우리가 보통 유구국이라 하는 이쪽 지점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쉽지. 한반도에서 이렇게 대만까지 이동해가지고 뭐 홍콩까지 와가지고 전주까지 이래 간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 어불성설입니다. 아니면 백제가 멸망해가 대륙 산동 쪽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중국 내륙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들어온다면 이거는 좀 말이 되겠죠. 그러나 이 바다를 타고 이렇게 온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대륙으로 이제 내륙을 거쳐가 들어온다는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겠죠. 이 거리를 보세요. 이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전주가 여기 대륙 이쪽 부분에 있었다고 보는 게 이제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전주라는 지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전라도가 되겠죠. 청도시를 이제 검색을 해놨는데요. 그러면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전주라는 지명이 광시 자치구에 여기가 전주가 있으니까 여기가 그러면 전라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 오른쪽이 경상도가 이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칭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럼 이쪽 부분이 이제 충청도쯤이 아닌가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청두라고도 돼 있으니까 좀 그렇게 이제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 상하이라고 적힌 이 부분은 여기는 강원도가 되겠죠. 강원도가 바로 조선의 수도가 있던 양주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중간에가 이제 경기도 이렇게 된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주가 이제 맞다면 이제 그렇다는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지요. 충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충청 이 말이 발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숍하고 입은 복장이 양자강하고 스촨성 이제 그쪽에서 입은 그런 복장이 할까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적혀 있는 것처럼 만주 드레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이 만주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역사를 이제 추적해 보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하고 예전에 이제 댓글을 주고받으면서 예전에 제가 한 말이 있는데요. 양자강 그쪽 부분이 꼭 만주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한번 댓글을 적은 적이 있거든요. 그 만주가 현재 한반도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그렇게 예전에 한번 댓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확대해보면 만주 드레스를 이제 입고 있는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글 어스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서치 한상이 현재 이쪽 부분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니까 여기가 만주가 맞다면 이 만주가 현재 이렇게 이동됐지 않을까 이제 예상되는 그런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입고 있는 만주 드레스가 되겠습니다.
예, 가끔 제가 이제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 이쪽 부분에서 벌어진 역사가 이쪽으로 이동된 듯한 이제 느낌을 이제 많이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남경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 남경이 현재 이제 한반도 이쪽으로 이제 이동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만주는 이쪽으로 이동되고 여기 남경이라 적혀 있는 이쪽 부분의 역사는 이제 한반도 이 서울 쪽으로 이렇게 이동됐다. 자, 그렇게 느껴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여행한 지역이 양저강 계곡 너머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스촨성하고 소모하고 만자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 여행 기록이라고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모는 뭘까요? 그럼 만자는 뭘까요? 자, 만자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 여행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만자라고 이제 검색을 해놨는데요. 이 만자가 뭐냐고 하면은 만주 문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주 문자가 있는 지역이면 여기가 이제 만주라 그런 소리가 되지 않을까요? 양지강 계곡과 그너머 현재 다른 사이트에 하나 와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같은 책자를 설명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버드 이사벨라 L이라고 되어 있고 중국 양지강 계곡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썸네일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목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마지막 자, 이것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목차를 내용을 이제 복사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복사가 현재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자, 구글 번역기 여기다 이제 붙여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주는데요. 자, 현재 오른쪽에 이제 현재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딱 내려오다 보면은 만자 지붕의 분향단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418페이지로 나오네요. 자, 그러면 418페이지 정도 되는 부분에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418페이지니까 쭉 내려가 보도록 하죠. 420 불러 나왔으니까 405페이지 정도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05페이지에 와 있는데 위쪽이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 현재 404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도 복사해 가지고 한 번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제 32장 나오고 다음날 5시에 그 희박한 서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아침 태양은 그가 졌던 것처럼 영광스럽게 떠올랐고 호박색 빛의 홍수로 흡곡을 넘쳤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만자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하기 전에 상당한 지연이 있었고 마지막까지 나는 중국 관료주의의 관계를 들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게를 달고 무게를 조정하는 등 동물과 함께 처음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 어려움으로 밝혀졌습니다. 튼튼하고 등이 통통하고 유쾌한 얼굴에 붉은 노새 3마리가 있었고 노새 머리끈도 똑같이 유쾌했습니다. 꽤 젊은 만자라마였습니다. 독이 든 잔치에 대한 생각은 결코 내 마음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김영은 산악마을의 기괴한 인구의 대부분이 우리를
관문을 안내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동물을 이제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젊은 만자 라마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마가 이제 만자 라마다, 만주의 라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이미지가 나오는데, 현재 이 부분에 서식하는 그런 라마 동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계속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씩 복사해 가지고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만주라고 예상되는 이제 만자의 이제 단어를 찾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여기 이제 높이가 나오네요. 계암나무를 옆으로 깎아 만든 긴 일련의 바위투성이의 부서진 지그재그 박차를 오르고 내 부하들보다도 약 9270피트의 고도에 도달하면서 나는 타고난 여행자, 나는 그림 같은 만자 노새 몰입꾼과 함께 노새를 바라보았고, 11명의 남자는 더 이상 짐을 지고 비틀거리지 않고 뛰고 웃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기가 이제 만주의 이제 노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펜테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높이가 9270피트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산의 높이도 나오네요. 그리고 뭐 그 산의 지형 같은 것을 이제 소개하고, 이제 강의 지형도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강으로의 하강은 길고 가파르며 태양은 뜨거웠습니다. 이런 내용 또 나오네요. 현재 두 번째 이제 내용까지는 이제 동물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또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또 복사해 보도록 하죠. 408쪽의 내용인데, 여기는 다리너 두 개의 자연적인 암석 교각에서 상당한 어폐를 가로지르던 던져졌습니다. 그것이 매우 더러운 중국 마을이 탑과 높은 석조집으로 이루어진 만집 마을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먼지와 어린아이와 돼지의 공격성으로 몹시 짜증이 나서 타는 듯한 햇살 아래 돌 위에 앉아 잠시 멈춘 후 우리는 다리를 건너 곧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남겨진 뷰직한 흑돼지 같은 갈라지고 각 가지에는 회전 기도 실린더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각 측면은 손으로 닦을 때 회전하는 6개의 기도 실린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붙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미지가 요게 이제 실린더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에 사용하는 그런 장비 같은데, 다른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책의 내용을 하나씩 이제 읽어보면은 이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충 읽는 것보다 자세히 이제 읽으면 이제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중요한 한 거는 이제 만자라는 단어를 찾는 게 중요하죠. 시냇물 타고 수력으로 작동하는 자신의 집 참석하 라마는 각 혁명에 대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번역기로 돌리니까 약간 이제 번역량이 좀 이상한 내용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읽어보면 그 번역이 그런대로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끼와 양치류는 바위의 윤곽을 이제 부드럽게 하고 쓰러진 나무 줄기를 감싸줍니다. 나무 줄기는 양치류의 난초에 의해 거의 숨겨져 있으며 부자 중 하나의 보라색과 갈색 점박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식물에 대한 내용이 이제 많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또 복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가 잘 안 되네요. 자, 이것까지서는 뭐 청록색, 감, 가시나무 등 이런 게 이제 나오고,
단풍나무, 초록, 빨강, 보라 모두 스테인 글라스를 통한 것처럼 선명한 햇빛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여기 또 만자라는 내용이 나오네. 이것도 읽어봐야죠. 강을 가로지르는 산림절벽과 낭떠러지 위에 쌓여 있고 모두 측면 계구별을 맡고 있는 무수상한 봉우리 또는 쪼개진 산맥이 절대적으로 순백으로 푸른 하늘을 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는 접근이 의심스러운 특별한 상황에서 요새와 매우 유사한 만자 마을이 있으며 인간의 이익을 암시하고 현장에 생명을 불어넣고 기도 깃발이 펄럭입니다. 여기는 이제 만자 마을이 있다고 하네요. 만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제 강물하고 이런 이제 숲의 이미지를 이제 앞전에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또 복사해 보죠. 자, 양지강 너머 이 책이 현재 번역이 되어 있는가요? 자, 여기 또 만자가 나오네요.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강은 폭파 백내장 시트와 거품의 반짝이 구부러진 나무 아래 클레마티스와 장미의 흔적으로 내려와 거울 장미 클레마티스 눈 봉우리가 만나 짙은 녹색 운동에 때때로 멈춥니다. 그러나 협곡과 낭떠러지에서 메아리치는 천둥 같은 음악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몇 시간 동안 우리는 아름다움과 향기로운 냄새의 동화 나라를 통과했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악취 나는 공기는 축축해지고 봉우리는 붉어지고 길의 그림자는 깊어지고 협곡은 빛을 향해 활짝 열렸습니다. 청프라는 이름을 가진 언덕과 약간의 경작 흔적이 있고 외로운 만자 주거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만자가 나오네요. 만주 주거지가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명하고 예의 바른 젊은 아마의 지적인 주인은 우리를 매우 환영해 주었지만 아주 잘생긴 그의 아내는 장작 한 덩이를 들고 언덕에서 들어왔을 때 한 외국 여자와 12명의 남자를 보고 놀랄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계층의 전형적인 만자가옥인 그 주거는 두 개의 지붕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애조의 아이누가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깊은 호미 파인 나무 줄기로 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노새, 가금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입구 공간, 거의 불이 꺼지지 않는 내부 방 또는 부엌 중앙에 높은 난로에 있는 불과 요리 범위가 있습니다. 굴뚝의 부재, 더 나은 집에서는 속에 빈 통나무가 시멘트로 박힌 지붕의 구멍이 더 전통적인 출구를 제공합니다. 불은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곳이며 남자와 아내와 자녀가 함께 먹는 곳입니다. 이 사람들은 난로 쪽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젊지는 않았지만 유럽식으로 정말 아름다웠고 이빨이 매우 가늘었지만 그녀의 풍부한 안색은 먼지로 인해 다소 칙칙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티베트인처럼 1년에 한 번만 씻습니다. 즉 아주 드물게 씻습니다. 매우 정중하게 나는 그녀의 호의를 받아 톱니 모양의 목자를 타고 첫 번째 지붕으로 올라간 다음 두 번째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쪽 끝에는 옥수수를 말리기 위한 높은 틀이 있었고 다른 쪽 끝에 4개의 기둥으로 지탱되는 지붕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이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뭐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도 이제 아래쪽에 또 만자라는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내가 중국 관료주의가 참석한 마지막 지점이자 내가 들어간 영토인 소모에, 여기 이제 소모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이제 책자에 보면 소모라는 그 제목으로 적혀 있잖아요. 이제 그 소모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소모의 트수제 대표가 있었던 첫 번째 지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투사쿠라우의 병사들, 쾌활한 젊은 동료들은 관리의 편지를 토우젠 또는 우두머리에게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무장하고 건장한 부정민이 아니라 재미로 가득 찬 두 명의 잘생긴 웃는 소녀로 구성된 만자 공식 호의가 즉시 제공되었습니다. 이 매혹적인 에스코트도 가짜가 아닙니다. 시작하기 전에 각 소녀는 여분의 패티코트를 입습니다. 만일 성추행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았다면 항의하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행위를 목격하도록 요청한 후에 추가로 제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녀 이제 두 명은 이제 붙여져 가지고 이제 호위하도록 해준 그런 배려를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여기에 이제 또 건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벨라 이제 버드 비숍이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모라는 지역에 이제 관료들이 여성 좀 호위병 두 명을 이제 붙여준 것 같습니다. 의복을 입고 엄숙하게 웃는 처녀가 엄숙할 수 있다면 땅에 그 분노가 속죄되거나 용서될 때까지 그곳에 남아 있어야 하며 권위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해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미스터 다크의 운남성의 롤로우즈가 사이에서 거의 유사한 풍습을 언급합니다. 도중에 여러 만주족 마을을 지나고 마을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셔티에서 우리에게 찬물이 담긴 나무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 이제 만주족 마을이 이제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번역 내용이 만자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만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주족도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 만자라는 말이 만주라는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찬물이 담긴 나무컵을 가져다 주었고 그들 중 몇몇은 중국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 부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의 모든 여성들이 잘생겼습니다. 그들은 은가산호 장신구를 씻고 농담을 할 때 솜털을 휘두르며 대담한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자유로웠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두 개의 중국 주택 다리미 왼쪽 강둑의 주변에 약간의 경작이 있는 큰 만주 주택으로 구성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만자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계속 확인해 보면 이 만주라는 지역이 현재 양자가 그 부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는 우리는 노세 무리꾼의 행위에게 후대를 받았지만 그는 쿨리 군대를 보고 여간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말하며 아무것도 도둑맞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갈색 양문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다른 부족의 만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비숍이 입은 갈색 양모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시는 분들이 이제 만주의 다른 부적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이미지에 비숍이 입은 이제 요 복장을 이제 소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복장이 이제 갈색 양모를 이제 입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이 다른 부족의 이제 만주족인 줄 알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조금 확대해 보도록 하죠. 우리 잘 안 보이는데 안경을 끼고 있네요. 자, 이걸 한번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는지. 만자 지붕 위에 향재단이라고 설명을 하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경 끼신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현재 420페이지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병이 들었는데 아무도 돌보주는 사람이 없고 혼자서 이제 병을 앓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요분이 있는데요. 자, 요 내용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그의 불타는 손수건, 그런 다음 잠재적인 중국의 만행이 드러났다. 이 사람들은 정말 사랑스러운 창조물인 간음에 대한 대중 숭배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5명의 진권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노새 한 마리를 짐을 나눠서 타게 하자고 제안을 했을 때 그들은 거절을 했다. 그는 일하고 자고 먹고 있었다. 죽을 때까지 아프다. 1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그를 죽게 내버려 둘 것인지는 묻자 그들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원하는 물이 불과 몇 야드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에게 어떤 물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시 호소하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케이시는 그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칠 때까지 그를 안고 갔을 때 케이시는 거의 그를 안고 남은 거리를 거의 안고 혹독한 소리 속에서 소미 등 기운 없이 잠을 잤습니다. 이분이 이제 몸이 안 좋았는데 이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이제 돌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가 제가 예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이 아마 이제 이때 이제 큰 병을 갖고 이제 돌아가신 것으로 이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집신을 실었네요. 우리는 이제 집신을 생각해보면 우리 이제 조선 민족만 이제 신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신은 아시아의 각 나라들이 다 신었습니다. 청일전쟁 당시에 일본군도 전쟁을 할 때 집신을 신었습니다. 그 영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집신이 이제 모자래가지고 집신을 이제 몇 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문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이런 집신은 다 신었습니다. 이사벨라 버드비셔기 나온 게그 양제강 계곡과 그 너머로 내용을 일부 이제 살펴봤는데요. 거기 보면 만자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책자의 제목을 봐도 여기 보면은 자, 만자 지역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만주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강 일대, 스촨성 일대 그쪽이 이제 만주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명성황후가 입은 이제 복장하고 청나라 여인 복식을 제가 이제
찾아놨는데요. 이 복장을 이제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이 닮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요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 분에 이제 앉아있는 그 복식 형태를 보면, 치마가 현재 2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명성하고 지금 왼쪽에는 서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위쪽에 하나 더 덮고 있고, 아래쪽에 이제 작은 또 치마를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 반의 소매 기스를 보면은 상당히 넓은 것으로 확인이 되죠. 자, 명성하고 입고 있는 이 복장도 보면 상당히 넓은 것으로 확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청나라 여인의 이제 복식이라고 검색해 놨는데 그 유사성이 이제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이미지를 봐도 많이 닮았죠. 자, 청나라 복식하고 이제 많이 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성황후가 입고 있는 이 복장은 이제 청나라의 복식인 것으로 이제 예상되는 이제 그런 복식 형태가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다른 사이트에 하나 이제 또 검색을 해놨는데요. 이게 한화 왕조의 복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 왕조는 중국의 두 번째 개국 왕조이자 경제적 번영에 이제 시달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고, 한자는 중국의 지배적인 민족이면 따라서 한자를 무슨 한자라고 특이한다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고, 한 왕조 동안 의복 디자인과 스타일은 남성과 여성이 거의 동일하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형태의 이제 복장이 한이라 불리는 중국 전통 의상의 한 왕조까지 이제 거슬러 간다. 이게 이제 한 왕조의 이제 복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래쪽에는 또 당나라의 복식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당나라 패션의 당시 번영 국제적인 성격을 반영한다. 이런 형태가 이제 당나라 이제 복식인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라는 거죠. 독립 당나라 여성은 당시 노출되고 대담한 것으로 간주되는 옷을 입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완전히 한복 복장이죠. 자, 명나라 시대 이제 복장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명나라 패션의 한족의 패션과 이제 비슷하다.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여성의 이제 스타일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완전 한복이잖아요. 명나라 시대의 여성 패션은 더 겸손했고 파스텔 색상과 크로스 컬러 상의가 자주 등장한다. 명나라가 태조 이성계가 만든 나라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한복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복을 중국 발음으로 한푸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비슷한 발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을 한복이라고 하지 누가 중국 복장이라고 합니까? 자신들도 한푸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청왕조의 이제 17세기의 이제 복장인데, 유목민 만주족은 중국의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청나라를 건설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청왕조의 이제 복장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합니다. 청왕조는 한족이 아닌 민족이 만주족이 통치했으며, 이 기간 동안 전통 의상 선호가 패션 트렌드를 형성했다. 청나라의 패션은 만주 기병의 기병복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게 남성의 이제 복장이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용장이네요. 이용장은 같은 청나라 관리에 만주족 조성의 영향을 많이 받은 옷이다. 이게 이제 만주족 영향을 받은 이제 그런 옷이라고 하네요. 자, 이 이미지는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가 됩니다. 청나라 시대의 만주족이 아닌 여성들은 한족 의상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타일이 이게 청나라의 전통 복장이 아니고 이것이 한족 형태의 이제 복장인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명성황후가 입은 이제 이 복장 형태와 이제 동일한 형태의 한족 복장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을 위한 중국 전통 의상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치파오라고 한다.
치파오는 청나라의 기운을 두고 있으며 만주족 여성들의 이제 의복이었다. 그러나 치파오는 청나라가 몰락한 1920년대까지 홍콩과 상하이에서 실제로 인기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1920년대까지 홍콩과 상하이에서는 실제로 인기를 얻지 못했다 하니까 현재 보시는 이 복장은 치파오가 아니라 이제 한족 복장인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벨라 버지 비숍이 양지강 너머에 여행을 했다고 하니까 그쪽 부분에 이제 있는 복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치파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치파오를 이제 선택을 해가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바짝 달라붙는 이런 복장이 이제 치파오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만주족 이제 복장이 되고 앞전에 본 한족 복장과 이제 다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치파오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본 이 이미지의 복장 형태는 치파오가 아니고 이제 한족 형태의 이제 복장이다.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명성하고 있고 있는 이 복장은 한족 복장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분들하고 이제 복장을 이제 비교해 보면 그 유사성과 통일성이 이제 확인되는데요. 손의 이 깃이 이제 상당히 이제 넓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치마가 이제 2단으로 이제 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일한 복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이 복장은 한족 이제 복장의 이제 한복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복장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입고 있는 왼쪽에 이 복장도 한족 스타일의 이제 복장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책자의 내용은 이제 만주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보시는 이 이미지는 이제 영국에서 이제 복원하고 있는 이제 청일전쟁의 이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